그 중에서 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민간 재개발. 요번에 발표된 9개 구역 중에서 보면은 마포 공덕역 주변 지역도 있죠. 강남 3구 중에 송파구도 있죠. 입지적으로 굉장히 1급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들의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견입니다. 최근 부동산 흐름을 보게 되면 5년에서 7년 동안 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내 집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입 장벽이 높은 아파트보다는 이제 빌라 거래로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이제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14개월 연속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런 이제 사회적 현상, 부동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되는 빌라라고 보면은 보통 재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파트가 되는데요. 이 재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재개발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고밀 개발되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가 다음 달 말 정도에 아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재개발, 큰 규모의 재개발 말고요, 작은 규모의 개발,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빨리 모아서 사업 기간도 3, 4년, 4, 5년 내에 완공까지 되는 아주 속도감 있는 소규모 재개발도 지금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어떤 개발이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명칭. 굉장히 다양하고 명칭도 제대로 기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요번에 이제 그 소규모 재개발 중에서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게 2차 후보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9곳이. 근데 4월 29일 날 이제 1차 후보지가 20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총 11곳, 경기도에 4곳, 인천, 대전, 광주 이렇게 해서 지방 도시들까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이미 지정돼 있는 20곳은 현재 단계가 중간 단계 정도로 와 있어요. 그래서 후보지가 발표가 됐고, 주민 의견 수렴을 기초지자체에서 하고요. 의견 수렴이 끝난 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립된 계획을 광역지자체, 광역시도에다가 올려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광역지자체는 주민공람, 지방위원회 심의, 그러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1차로 선정된 20곳은 이 중간 단계인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시도로 이 계획이 이제 신청이 되고 있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 불과 한 6개월, 7개월 사이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지정된 2차 후보지는요, 9건 정도가 되고, 11월 18일 날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이 좀 가고 있는 지역이 한 6군데 정도 있는데요. 이 지역을 다 보기는 어렵고, 대흥동, 마포구 대흥동, 여기 이제 공동역 근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파구 풍납동, 요거는 이제 잠실 한강변 쪽에 붙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풍납토성 안쪽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요건 좀 이후에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와 성남시가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예전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했던 지역들 중에서 지지부진했던 지역들, 태평동, 이사동이 이제 요번에 지정이 됐고, 광명 뉴타운 안에 있는 13구역이 있었는데요. 13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해제된 지역인 광명 7동이 이번에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요, 이제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마포 대흥동의 구역과 뭐 풍납동, 화곡동, 가정동,
광명 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지정 특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혜택을 보게 되냐면은, 이 관리 지역 내 소규모 주택 정비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소규모 중에서 좀 큰 거고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주택보다 조금 작은 재개발이다, 더 작은 재개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공공이 민간과 같이 할 수도 있고, 공공이 주도를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근데 이 지역 내에서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정비 사업 요건을 완화해 준답니다. 보통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노후도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건에 해당이 되잖아요. 보통 재개발을 하려면 67% 정도의 노후도를 충족을 해야만 재개발이 됩니다. 근데 1차에서 이제 1차 후보지로 지정된 20곳 중에서는요, 노후도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후보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비 요건인, 정비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는 요건인 67%나 무려 17%나 낮은 노후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화된 요건을 적용을 해서 구역 지정, 후보지 지정을 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가 해제되거나 또는 이제 사업성 자체가 좀 안 나오는 지역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 등 건축 특례를 주고요. 또 면적이 이게 소규모 재개발이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좀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땅이 면적이 작다 보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지자체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줍니다. 150억, 최대 15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이 그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은 그게 모두 다 조합원들한테 부담으로 전가가 되고, 그건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게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면은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 구역 지정된 블록 범위 내에 모두 다가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법례표를 보게 되면은 공공정비, 민간정비, 생활 SOC, 그 다음에 도로정비, 이렇게 이제 방법이 좀 나눠지게 되고, 전체 큰 범위를 활성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관리 지역이라는 게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활성화 지역 자체는 지정이 안 됐고 관리 지역만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관리 지역인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블록들은 전체가 다 이제 그 민간에서 진행을 하는 민간 재개발이 됐고, 소규모 민간 재개발이 될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은 이제 공공이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녹색으로 진행된 거는 생활 SOC가 이제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정이 안 된 곳들이 있죠. 이렇게 안 된 곳들은 또 말 그대로 존치로 남는다. 근데 이 존치 지역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건물 상태라든지 건물의 높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개발과 지금 옆에서 진행되는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이 개발돼서 완성됐을 때의 모습과 어느 정도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발이 안 되고 존치로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공, 민간, SOC 개발 방법이 관리 지역 안에서도 다양하게 되지 않는 지역들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만약에 이제 요번에 나와 있는 9개 지역들 중에서 송파구에 있는 풍납동과 이제 경기도 광명시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제한사항이 있어서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기반시설이 시급하다, 정비가 시급하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공공참여형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기무체납을 통해서 도로 폭을 넓히고 인근 나대지를 활용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등 주거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풍납동 일대거든요. 그래서 전체 관리 지역이 있고,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공공참여형으로 개발이 된다. 근데 여기서 나머지 지역은 존치로 남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광역 지자체에다가 올리게 되는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할지 민간 정비로 갈지 그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정해진 방법이 여기 요 블럭에 대해서는 공공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명 뉴타운 13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이런 지역을 민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하되 사업 면적을 확대해서 1만에서 2만으로 확대를 하고 도로 확장, 초등학교 등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등 대중교통 연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는데 이 지금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외곽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광명 13구역 해제된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민간 재개발, 민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은 구분이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투기 방지 조치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특이 거래, 이상 거래를 직권 조사하고 소명하고 직권 조사하고 이게 이제 그 위법 행위가 알려지게 되면 대외에 공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일반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어떤 관리 지역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 지정되는데 막 지정됐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지금처럼. 그럼 먼저 가서 싼 가격에 빨리 물건을 잡아야지라고 조급한 마음에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은 이제 민간 재개발로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어떤 지역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존치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존치구역에 가서 투자를 하거나 또는 공공개발로 진행되는 곳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사놓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게 구역 지정, 그러니까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자체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거를 수립해서 상급기관인 광역지자체, 시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신청을 하게 돼요. 그때 그 과정 중에서 관리계획을 주민들한테 공람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이 관리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가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을 때 사야 된다. 왜냐하면은 자, 민간 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요 파란색으로 진행되는 거는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정해지게 되면 그 전에 거래를 해도 아파트 입주 자격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그 후에 거래를 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공에서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공공에서 공공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권리 산정 기준일 전에 거래를 하게 되고 등기까지 마친다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아파트를 주지 않는 그런 지금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공공 방식이냐 민간 방식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대단히 클 수가 있어요.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리 계획이 수립이 돼서 주민들한테 공고공람이 되고 그 한참 후에 구역으로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볼 수 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진정하시고 신중하게 이런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지정되는 데를 가서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요번에 발표된 9개 구역 중에서 보면은 마포 공동역 주변 지역도 있죠. 강남 3구 중에 송파구도 있죠. 또 광명 뉴타운이라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들어서는 뉴타운 안에도 지정됐죠. 입지적으로 굉장히 1급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들의 이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입지에다 투자를 할 때 이런 리스크를 피하고 이제 투자로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이런 투자 방법을 선택하셔야 된다,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정비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군데가 선정됐고 그 주요 내용과 위치와 또 유의할 점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